이번 시간에는 태양 에너지의 생성과 전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먼저 태양에 대해 알아본다면 태양의 구성 성분은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다. 태양의 중심부는 약 1500만 켈빈 정도의 초고온 상태로 수소와 헬륨이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된 플라스마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태양 표면 온도는 6000 켈빈 정도이고 태양 중심부의 온도는 1500만 켈빈 정도로 초고온 상태이다. 이 초고온의 태양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 태양 에너지가 생성된다. 수소 원자핵 4개가 융합하여 헬륨 원자핵 1개를 생성하게 되고 이때 질량이 감소하게 된다. 감소한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되어 태양은 엄청난 에너지를 생성하게 된다. 한 번 더 적어본다면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 1개를 만드는데 이때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이 헬륨 원자핵 1개의 질량보다 크다. 그래서 질량이 감소하게 되고 감소한 질량만큼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 그리고 태양의 내부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태양의 중심부에 핵이 있고 핵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에너지를 생성하게 되고 이 에너지는 태양의 복사층과 대류층을 거쳐 우주로 방출되게 된다. 태양의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생성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어서 질량과 에너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핵 분열 반응 또는 핵융합 반응과 같은 핵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핵 반응 후의 질량의 합은 핵 반응 전의 질량의 합보다 줄어들게 된다. 이때 생기는 질량 차이를 질량 결손이라 하고 이 질량 결손은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이것이 바로 질량은 에너지로, 에너지는 질량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으로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고 한다. 이때 핵 반응에 의해 질량 결손이 델타 M일 경우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은 델타 M의 광속을 제곱해서 곱한 것과 같아지게 된다. 광속은 빛의 속력으로 3 곱하기 10의 8제곱미터/s의 값을 가지다 보니 줄어든 질량이 소량이어도 핵반응에서 발생한 에너지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지게 된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이 위험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원자력 발전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핵반응을 통해 나오는 에너지의 양이 델타 MC의 제곱으로 엄청난 양이 방출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다. 이때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을 사용하고 에너지 단위는 주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어서 헬륨 원자핵의 질량 결손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자. 먼저 원자 질량 단위인 U에 대해 설명을 한다면 원자 질량 단위 U는 원자나 분자 등 작은 질량의 단위로 안정한 상태의 탄소 12원자의 질량의 12분의 1을 기준으로 정한 값으로 1U는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제곱킬로그램이 된다. 그리고 표에는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헬륨 원자핵의 질량이 주어져 있다. 이 표를 참고해서 따로 떨어져 정지해 있는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의 질량을 계산해보고 그리고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구성되어 있는 헬륨 원자핵의 질량과 비교를 해보고자 한다.
먼저 떨어져 있는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의 질량을 계산해 본다면 양성자 1개의 질량에다가 곱하기 2를 하고 중성자 1개의 질량에도 곱하기 2를 한 다음 두 값을 더해서 계산을 해보면 4.032U가 나온다. 그러나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이루어진 헬륨 원자핵의 질량은 표에 4.0015U라고 주어져 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헬륨 원자핵의 질량은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의 합보다 작다. 그래서 우리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여 헬륨 원자핵을 이룰 때 질량의 합이 감소하여 질량 결손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이때 감소한 질량값도 계산을 해보고 그래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양까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자. 먼저 감소한 질량은 4.032U에서 4.0015U를 뺀 값으로서 0.0305U가 나온다. 그리고 1U는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제곱킬로그램이라고 했다. 그래서 0.0305에다가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제곱을 곱해서 계산을 해보면 줄어든 질량 델타 M은 5.0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9제곱 킬로그램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발생한 에너지의 양은 E는 델타 MC의 제곱이라고 했다. 그래서 감소한 질량 5.0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9에다가 광속 3 곱하기 10의 8제곱미터/s를 제곱해서 곱해주면 나오는 에너지의 양은 4.55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J이 된다. 이때 나오는 에너지 값이 상당히 작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값은 아주 소량의 질량 결손이 일어나도 이 정도의 에너지가 나오는 것으로서 핵반응을 통해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원자 질량 단위 U의 의미와 핵반응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양을 계산하는 방법을 잘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어서 태양에너지의 전달과 순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태양에너지는 태양의 중심부인 핵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 에너지가 생성된다. 이렇게 생성된 에너지는 복사층과 대류층을 거쳐 우주로 방출되게 되고 그러면 방출된 태양에너지의 일부가 지구에 도달하여 지구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순환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지구에서는 태양에너지에 의해 대기와 해수의 순환과 탄소의 순환, 물의 순환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 먼저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대해 알아본다면 위도별로 입사하는 태양에너지와 방출하는 지구에너지의 차이가 있게 되고 그래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부족한 고위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탄소의 순환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태양에너지와 함께 화학에너지의 형태로 포도당에 저장이 되고 그리고 생명체의 유해는 축적되어 화성 연료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태양에너지는 탄소를 매개로 하는 순환을 일으키며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그리고 태양에너지는 물의 순환을 일으켜 기상현상과 지표면에 다양한 변화를 만들고 생명활동을 유지시키며 우리 생활의 다양한 측면에 이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에너지의 전환과 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광합성은 태양의 빛 에너지를 포도당 속에 화학 에너지의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되고, 화성 연료 또한 태양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 A이며, 기상현상은 태양 열 에너지에 의해 물이 증발하여 비나 눈과 같은 기상현상이 일어나게 되므로 태양 열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된 A가 되고, 비나 눈 등을 댐에 저장하여 댐에 물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성하는 수력발전의 경우는 포텐셜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 A이며, 화력발전의 경우는 화석 연료를 연소시켜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므로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 A고, 태양광 발전은 태양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 A다. 이렇게 태양 에너지는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며 모든 생명체의 생명 활동을 유지시키고 지표면에서 자연 현상의 대부분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나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 아닌 몇 가지 에너지를 살펴본다면 대표적으로 지구 내부의 에너지와 조력 에너지가 있다. 지구 내부 에너지를 이용한 지열 발전과 핵 발전, 그리고 조력 에너지를 이용한 조력 발전의 경우는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그림을 통해 한 번 더 설명해 본다면 지구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순환의 근원은 대부분 태양 에너지이다. 태양의 빛 에너지와 태양 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우리는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고 이 전기 에너지를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하여 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때 태양 빛 에너지를 이용하는 경우는 태양 전지와 화석 연료의 화학 에너지를 이용한 화력 발전이 있고, 그리고 태양 열 에너지를 이용한 경우로는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는 풍력 발전과 파력 발전이 있으며, 구름의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한 수력 발전이 있다. 이때 대부분의 경우 발전을 할 때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여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반면 태양전지의 경우는 발전기를 이용하지 않고 태양 빛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해서 태양 에너지의 생성과 전환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기로 하자.